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랜만에 두 번째 영상, 1일 2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목 상태가 오전보다는 훨씬 좋아져서 영상을 찍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좀 중요한 포인트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동평균선을 볼 때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동평균선이 모여있을 때, 그리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 두 가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원칙을 자꾸 강조를 드리잖아요. 근데 또 이번 영상에서도 이걸 강조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세요, 올라가다가 적절한 시점에 이런 걸 좀 뚫어주면 좋은데 여기를 지금 뚫지 못하고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넓게 보면은 한 10만에서 여기 보면은 한 10만 1000 정도?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10만에서 10만 1000 정도 여기를 뚫어줘야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고점을 다시 갱신하러 빠르게 갈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째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때처럼 장대 음봉 이런 식으로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업비트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알트들이 제법 오르는 게 있는데, 오르는 애들 보면은 섹터들이 뭐 랜더 같이 디핀 애들이라던가 아카시 이런 애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NFT도 조금씩 오르고 있고, 어쨌든 차트가 이동평균선을 보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애들이 좀 제법 있어요. 그런 애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아가면 된다. 왜냐면 이 자발트들도 점점 보시면 윗꼬리가 만들면서 이렇게 죽고 있거든요. 뭐 토카막은 계속 오르고 있긴 한데, 근데 그런 애들 말고 샌드박스처럼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랜더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골드크로스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돌려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 보면서 조금씩 매수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비트럼 같은 경우도 되게 분위기가 좋고, 아이오타도 괜찮죠. 그리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도 마찬가지로 괜찮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트가 모아간다라고 하는 건 뭔가 조금 있으면 알트장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기대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팍 돌릴 수 있다는 게 이제 비트에 음봉이 크게 나오면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요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현금 비중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 드린다. 현금 비중은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비트가 좀 오르는데 중간에 이제 저항을 맞아서 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일단 테더 도미넌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일단 주봉상으로는 얘가 여기서 이번 주에 요 이동평균선 있죠, 요때 지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비트가 안 좋았는데, 그것과 같은 지점이 여기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 구간을 다시 빠지면서 저점을 내리면, 그러면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주봉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알트장이 올 수 있다라는 뜻이고, 도미넌스를 봤을 때도 얘가 지금은 도미넌스 좀 오르는 형태긴 한데, 이런 식으로 좀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 비트코인이 막 오르면서 도미가 막 이렇게 오르거나 하면,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항상 비트코인을 조금은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얘가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빠지는 그림을 일단 메인 뷰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100%로 보자니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대응하기가 어려우므로, 항상 일부는 이런 가능성을 대비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놔야 된다가 제가 항상 영상마다 강조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완전 하락만 봤다면 이런 최근의 움직임을 먹질 못했을 거예요. 그쵸? 이런 움직임들을 대응할 수 없었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승장이니까 어쨌든 상승장에 대한 포지션은 잡되, 여기에 대한 포지션은 잡고 있대, 여기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리스크 관리만 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하락만 봤을 때는 이 움직임을 못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이제 멤버십도 보시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거라든지 뭐 폴리메쉬, 위로 가면은 수익,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스택스, 뭐 솔라나, 칠리 이런 애들 프리사이드 잘 가고 있고, 아카시도 지금 잘 가고 있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애들에 대한 뭐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멤버십에서 하고 있는 것도 결국 그거예요. 틀은 같아요. 원칙을 강조하면서 비중을 지켜나가면서 특정한 코인들을 계속 이렇게 매매 원칙에 맞게 해주면, 뭐 빠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본절가 터치하면 1차 익절하고 본절가 터치하면은 정리하고 다시 잡아보고 눌리면 또 잡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시즌 종료가 아니라면 결국 가격은 반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멤버십 운영을 하고 있어서 원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아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두 가지 열린다면 일단 첫 번째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관망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 어느 한쪽 올라가는 것 또는 내려가는 쪽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세 번째가 뭐냐, 이제 원칙인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저는 상승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승장에 맞는 원칙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베팅,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뭐 70%라던가 90%라던가 뭐 100%라던가 이런 게 아니고 30%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이게 리스크 관리,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알트들도 어떤 코인들을 봐야 될지 거의 팁들을 제가 남겨놨는데, 그래도 뭔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멤버십을 오시면 됩니다.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멤버십 가입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튜브 커뮤니티를 들어오시면요, 회원 전용 게시물이 있어요. 멤버십 회원 전용 게시물이 있는데 거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텔레그램 브리핑방과 멤버십 전용 소통방, 카톡 소통방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시면 저랑 계속 주기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텔레그램 이름, 그 다음에 카톡방 닉네임 이렇게 일치를 해주셔야 여러분들 나중에 또 본의 아니게 강퇴가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물방이 있어요. 보시면 2차 타겟을 갔죠. 99,200을 돌파하면서. 그래서 보시면 계속 롱을 잡으면서 적절한 시점들마다 이 초록색 체크 표시가 다 아까 멤버십도 그렇고 타겟을 다 간 거거든요. 보면 여기도 타겟을 가고, 여기 타겟 가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 선물하실 때 너무 어렵다 그러시는 분들은 선물방 오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은 어쨌든 이러한 불플래그 패턴에서 타겟 2, 뭐 196,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면 땡큐인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 가면 어쨌든 우리는 개땡큐다. 비트가 많이 오르면 전체적인 시총이 커지기 때문에 알트 시총도 커져서 전체적인 알트장이 굉장히 크게 올 수 있다. 그래서 비트가 많이 가주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좋아요. 제가 비트도 들고 있으라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비트 대부분 많이 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트장이 결국 오길 바랄 텐데, 크게 오려면 아이러니하게도 비트가 많이 가야 된다. 코스피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은 새로운 비트코인에 목말란다. 이게 뭔 말이냐, 거래소에서 유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소의 유지 물량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산다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던가 블랙록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비트코인을 자꾸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조금만한 자금과 물량으로도 가격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굉장히 크게 변동성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변동성이 요즘 정말 심한데, 문제는 어쨌든 점점 수요는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공급 부족으로 희소성, 결국 이거는 이제 가격이 추후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중국의 국채 수익률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이건 6분기 연속 디플레이션이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긴 침체다. 그래서 일본처럼 중국의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단계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중국은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금리를 뭐 올린다거나 뭐 긴축을 한다거나 이게 안 돼요. 이제는 그냥 일본처럼 계속 장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중국도 결국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비트코인이 잘 나가면 비트코인 개방할 수도 있는 거고, 개방하지 않더라도 중국 정부 자체 혹은 홍콩에서 자체에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결국 우리에게는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것도 되게 제가 말씀 많이 드렸던 거죠. 우리가 주요 상승장이 알트장 중에 요때가 알트장들이 많이 올랐는데, 특히 17년이 진짜 알트장 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셨지만, 잘 모르잖아요, 17년 장세가. 근데 포물선 곡선 최대 활용 행운을 빈다 이러는데, 결국 2017년이나 2021년과 같은 장세가 조금 있으면 펼쳐질 거다 이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서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지나고 보면 결국 뭐로 작용을 한다? 기회로 작용을 한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네, 너무 지루할 수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이고 있고요. 그럼 위든 아래든 이후에 결론을 내야 돼요. 근데 만약 이게 위로 간다라고 했을 때 도미넌스가 아래로 간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루하다고 생각할 겨를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천천히 모아가는 시점이라는 거죠. 어쨌든 뭐 여기 다 모았다면 어쨌든 제법 큰 물량들을 모았을 건데, 이러고 만약에 알트장에 시작하고 출발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내가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겁먹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이때 와서는 처음에는 뭐 이러다 말겠지 하다가 나중에 더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 뻐머가 발생해서 뭐 이런 데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같은 실수를 반복해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같은 실수 반복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비트와이 지난주 11개 상장사가 비트코인을 추매했다. 결국 이들은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고, 다만 개미들만 벌벌 떨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테더의 시총 감소가 일시적이고 시장의 약세 전환이 아니다. 왜냐면 이거 어쨌든 USDC 자체가 좀 많이 발행이 되면서 좀 메꿔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테더까지 마지막에 찍히고 같이 가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옵션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 12만 달러 콜옵션 집중 매수, 그러니까 12만 달러 이상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취임에 대한 기대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월 20일이 트럼프 취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점으로 만약에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 기점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지지부진하다, 그럼 요걸 기점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반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난주 3,602억 원 정도의 순유입이 있었는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순유출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ETF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순유입이 일어나고 한다는 건 뭐 장외든 시장가든 간에 결국 개입을 해서 산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나쁘지 않다. 그리고 계속 이들의 점유율이 늘어나면 어느 순간 되면 중국의 고래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즌 자체는 양쪽 다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겠죠. 근데 이게 시즌이 끝나고 뭐 4년 뒤나 혹은 뭐 3년 뒤 이럴 때는 미국이 좀 더 앞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이걸 좀 지켜봤을 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로 작용을 한다. 다만 그게 그런 기회를 갈 때 한 번 빼고 갈 것인가,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뺐다가 오를 거냐, 아니면 바로 갈 거냐, 이거의 차이인 거지. 우린 그럼 이런 가능성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면 또 줍줍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인드는 뭘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 강세장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뭐 시즌 종료가 왔다 이거보다는 강세장인데 지금 좀 쉬어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럴 때마다 생각했던 눌림만 와준다면, 눌림만 와라, 내가 다 잡겠다, 막상 이때 오면 못 잡죠. 그걸 언제부터 계속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언제부터냐? 3월부터 9월 중순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이때 와서 후회하고 다시 들어오는데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제가 원칙이라는 말은 결국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장 상황이 어쨌든 이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이 시즌이 종료된 게 아니라면 눌림을 줘도 결국 올려준다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까지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해주고, 그게 안 올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내가 물량을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 잘 해주시면 되니까, 아까 알트코인 어떤 코인들을 매집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이라던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